셀트리온의 급락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일단 식약청 발표가 나오자 급락했는데, 지금이라도 셀트리온 팔아야 될 거냐, 아니면 물타기를 통해서 추가 단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정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식약청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단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걸리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기라도 매도하고 좋은 시점을 기다리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어떤 주가의 위치의 흐름에 관해서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총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상관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구조에 있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으로 2%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이것은 추가적으로 하단의 변화를 열어두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수를 보면 지금은 지수도 부담이 없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60일 2평이라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자리에서 자리까지 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만 9천 원대에서 39만 6천 원까지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이쪽 안에서는 가장 좋은 이런 모습인데, 7만 9천 원에서 지금 보시면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고점이 지난 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62평이 지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방향성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방향성하고 맞물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지금 의약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들었던 치료나 그러니까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 게 적당하지만, 시장 흐름상으로는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3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조건,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9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이 자리가 사실은 단순하게 치료제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치료제에 대한 이런 흐름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식약청에서 승인 신청이 이제 조건부 허가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신청이 될 것이죠. 특히 1월 달에서 2월 달에서는 미국 FDA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긴급 승인 신청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뭐 약 한 2, 4분기 전후에서 승인이 나올 것이고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주가의 흐름은 3대 주가가 모두 여기 보면 60일을 터치하거나 이렇게 터치하고 근접하는 자리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아직까지는 60일간의 이격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니까 흐름상으로는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돌아설 것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돌아설 거냐 이것이 관건이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 그 셀트리온은 빅파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체치료 이상이 성공하고 해외에서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 긴급 승인을 지금은 한 뭐 2분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2분기 승인이 나는데 주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그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는 1, 2월에 미국의 FDA의 임상, 유럽의 EMA에 긴급 신청하고 2분기 내에 수출과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뭐 지금 현재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 그 치료제로만 가지고 지금 주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는 지금 현재 금융 장세 성격에서 지금 이제 실적 상태의 성격으로 가는데 지금은 다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그 플랫폼만 좋고 지금 그 파이프라인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의 매출액을 그 2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1조 1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742억입니까? 50% 이상 신장이고요. 내년에도 1조 5천억 정도로 보면 거의 50% 가까운 신장인데 주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런 기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질의 가치는 지금 현재 분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을 기점으로 도를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생각도 또 동일한 이런 시장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2분기 승리를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뭐 실적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 3,600억, 금년도에는 6,600억 정도니까 속도는 좀 더 많이 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그 투자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1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증권사가 상향한다고 주식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심리적으로 뉴스에 팔자는 시장 심리가 부분적으로 작용하지만 개인들이 일정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이런 악성 매물들을 먹어주면 이 시장 흐름은 재차 위로의 변화를 가져간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러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당연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했던 12만 8천 원대가요. 이게 이 상승폭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얘가 많이 빠지면 62평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가 있지만 60일의 2평이 이렇게 상향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이 데드존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중기적인 매수의 시그널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잃었던 것도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외국인들은 큰 그림에서 이쪽으로 매수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도 이 고점을 볼 수가 없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위로 올라가면 16만 5천 원 정도 본다. 그러면 16만 원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오늘도 핵심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12만 원대에서 매수하고
55,000원 이상부터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렇게 보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이런 자리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니까 지금은 위로 다이렉트로 윗단을 보지 마시고 16만 5천 원과 12만 원대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중기는 모아가고 단기는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부담이 있지만 이게 코스피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얘도 22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39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내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30만 원 전후 이하에서는 부분적인 매수, 위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는 36만 원이 단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더블자의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위로의 변화를 16만 5천 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요거는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고 이번에 고점에서 가장 많이 낙폭이 있었던 것도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외바닥의 기술적인 반등보다 나는 한 번 더 아랫단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등할 때 매도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시장 흐름에서 맥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따라가면서 투매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을 잘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좋은 자리가 오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이 세 개의 종목 안에서 나는 이걸 중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그 결정이 된다면 매매 포인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궤도를 지수와 함께 같이 어떨 때는 아웃퍼폼도 하고 어떤 데는 언더퍼폼도 하는데 지금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데 이럴 자리에서는 심리적으로 모아간다는 이런 개념에서만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는 짧게 조건부의 흐름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하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지수가 현재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가 밀린다 하더라도 리바운딩은 지금 낙폭 과대주로 중심으로 나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공략하신다면 셀트리온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발 지수가 이렇게 확장 국면 이런 확장 국면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리는 이런 수렴 구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체 큰 그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이번에 공략 포인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좋은 매수 자리 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